하루 하나씩 나에게 들려주는 긍정 메시지. 사이토 히토리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앞이 캄캄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죠.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날 일이라서 일어난 것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죠.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큰 잘못이 꼭 그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부정적인 말 등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이런 말과 행동이 쌓이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저금하면 어느 순간 목돈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쌓이면 폭발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좋은 일도 마찬가지죠. 작은 선행을 계속 베풀다 보면 훗날 자신에게 득이 되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악행을 일삼으면 훗날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이란 그러한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1일) 힘든 일이 발생한 것은 마음이 흐트러진 증거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흐트러져 자신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한층 더 좋지 않은 일을 끌어당기고 말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석과도 같아서 마음먹은 그대로 현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긍정 주문을 외워보세요.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나는 운이 좋다.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나는 운이 좋다. 이 주문을 외우면 힘든 일이 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 애써 모은 비상금을 잃어버렸을 때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라고 4회 말하고 나는 운이 좋다 라고 9회 말해보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욕을 먹었을 때에도, 마음 아픈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라고 4회, 나는 운이 좋다 라고 9회 말해보세요. 그러면 힘든 일이 사라질 거예요.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좋은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건강해지는 비결이며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익한 방법입니다. 예의. 왜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삶이 좋아지는가? 몸이 아프다면 예의 바르게 지내보세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분명 좋아집니다. 신기하게도 컨디션이 좋아질 거예요. 해외 상류층 사람들은 틈만 나면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파티에 가면 젊어지고 건강해지며 예뻐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파티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가령 방금 전까지 싸우고 있던 부부도 파티를 열면 사이 좋은 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속사정을 알면서도 웃으며 좋은 가정이네요, 이상적인 부부예요 와 같이 말하죠. 파티에서는 웃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쁘시네요. 모자가 참 잘 어울려요. 이와 같이 입에 발린 말, 즉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해 보이도록 연기를 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예의 바른 행동입니다. 예의 바르게 지내다 보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미국 상류층 사람들은 틈만 나면 파티를 열어서 손님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류층 사람들이 상류층으로 머물 수 있는 이유는 행복해 보이는 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복해 보이도록 연기하면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3일 마음. 생각한 것을 그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행복해 보이도록 연기하라니 단지 형식적일 뿐이라고요? 형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부터 갖춘다라고 하잖아요. 행복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자신의 마음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일 때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충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심이라도 해서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하는 상대방의 말이 듣기 싫어도 상대방에게 속마음 그대로 시끄럽다라고 말했다가는 큰일이잖아요. 또한 마음속으로 생각한 대로 못생겼다라고 말을 했다가는 상대가 상처를 받을 거예요. 생각한 것을 그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너무 충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이성, 양심, 지혜에 중점을 두어야 하죠. 사람의 마음이란 수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마음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예의라는 지혜에 따라 지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의 바르게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만나는 사람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식사할 때 감사 인사하기 등 일상에서 소소하게 겪을 만한 작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선행이 쌓이면 삶이 아주 좋아진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같은 작은 선행을 쌓읍시다. 시간이 지나면 경치도 사람도 변합니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 바뀝니다. 제가 하는 말이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분명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흐름이 우주에는 이미 있습니다. 당신도 분명 좋아질 거고요. 모두 좋아집니다. 4일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류의 신호이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점차 능숙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빨라지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점점 힘들어진다면 이상한 것이죠. 어떤 일이든 반드시 점점 편해지고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자신에게 오류가 생긴 것이죠. 흔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아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아는 우주의 섭리에 따르면 그 반대입니다. 계산대로 돌아갑니다.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말이죠. 즉,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은 계산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사격 대회를 한다고 합시다. 경기자들은 바람의 영향을 계산해 넣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를 계산하지 않고 바람 때문에 맞지 않았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바람은 당연히 불고요. 바람의 영향을 계산해서 예측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자신에게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 불타올라 의기양양하게 일을 시작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이상이 잘못되었거나 자신에게 어떠한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계산대로 돌아가고 점차 편해지기 마련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5일.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이상하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자신의 오류를 깨닫게 하는 마법의 말입니다. 오류를 무시하고 더 열심히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일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면 큰일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우선 멈춰보세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에 사로잡혀서 좀처럼 멈추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공하는데 고생이 필요 없나고요? 필요 없냐고요? 물론 필요 없습니다. 성공을 이룬 자는 모두 고생을 극복해 왔다고 생각하나요? 사람이 성공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는 마음이 들떠서 고생 따위는 느끼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고생담은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그들이 새벽 2시까지 일했다 같은 말을 했을 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일이 좋아서 스스로 선택했고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기분이 좋아서 일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다 보니 새벽 2시가 된 것이죠. 밥을 굶어가면서 일했다라는 말은 사실 배를 채우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더 짜릿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집중하고 있을 때는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잘 먹어야 좋지만요. 너무 신나서 무아지경으로 노는 아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들은 신나서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밥을 굶어가며 일했을 거예요. 그것이 고생담으로 바뀌어 전해졌을 뿐입니다. 사실 정말로 고생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을 안쓰럽게 생각하겠지만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일하는 시간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하고 싶은 법입니다. 그들에게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나날 그 자체가 최고인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일을 그만하게 되는 상황만큼 큰 불행은 없을 것이고요. 그만큼 그들은 즐기고 있고 행복한 것이죠. 그러므로 고생 끝에 성공이 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즐기고 기뻐하면서 해내다 보니 성공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6일 잘못. 가장 큰 잘못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이나 인생은 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힘든 일이 있거나 불쾌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선 멈춰야 합니다. 그 힘든 마음은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멈춰주세요 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답을 3이라고 쓰면 틀렸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틀린 걸 알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3이라고 쓰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방향을 수정하는 비결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원점으로 돌아가 오류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4든 5든 우선은 3이 아닌 것을 해보세요. 무작정 행동하다 보면 정답인 2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저지른 잘못은 2번 다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가장 큰 잘못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마세요. 5가 되고 6이 되면 더욱 불쾌해집니다. 불쾌함은 우리 안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길을 잘못 들어서면 답답함이나 짜증과 같은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서 방향을 수정하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러니 신호가 오면 우선 멈춰 보세요.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고 다른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선 멈춰라. (7일) 당신은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구라는 별은 행동의 별입니다.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도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동의 별에서는 행동하지 않으면 빵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발을 내디뎌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람은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부터 고쳐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운을 믿으세요. 딱히 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는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하루에 적어도 10회씩 말하면 좋습니다. 꼭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리내어 말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소리내어 말하면 온몸의 감각이 자극되어 나는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뇌에 새겨진다고 뇌과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는 운이 좋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진심으로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표정이나 행동으로도 드러나 운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말 유쾌합니다. 기분이 상쾌하죠. 여러분도 꼭 시도해 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제가 하는 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 제 말을 믿는다고 대단한 행운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꿈과 같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생을 마칠 때면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8일 사람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인간의 영혼은 영원 불멸합니다. 몇 번을 죽어도 사람의 영혼은 다시 태어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죠. 우리의 영혼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희로애락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인간은 마음의 밭을 갈고 조금씩 지혜를 넓히면서 한층 더 풍성해집니다. 경험은 풍요를 낳는 부모인 셈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경험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나죠. 영혼의 성장이란 남을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아는 영혼의 성장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영혼의 성장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인내하는 완벽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게임을 자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게임을 하면서 1등이 되려고 마음먹은 시점에서 그 사람의 예전 모습은 더 이상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성장입니다. 지금의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것이 영혼의 성장이다.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하기 위해 태어납니다. 9일 운세.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운세를 나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저마다 훌륭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완벽이란 없습니다. 무심코 남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할 때도 있죠. 험담은 운세를 나쁘게 만듭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운세가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계속 같은 행동을 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앞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저는 강요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 점을 미리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유흥업소에 가는 것은 나쁘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흥업소에 가는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 즐기는 것이고 또 그곳이 직장인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참견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망은 눈이 성긴 것 같지만 아기는 빠짐없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죠. 신은 모두 보고 있으니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령 클래식 음악은 좋지만 트로트는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트로트를 듣는 사람 중에 질이 나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질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클래식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질이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어디에 가든 어디에 돈을 쓰든 자기가 번 돈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사랑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면서까지 진상이라는 말을 듣는 건 너무 불쌍하니까요. 남의 좋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운세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10일 서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앞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영혼의 여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피라미드의 1단계는 나도 싫고 다른 사람들도 싫다와 같이 자신도 남도 인정하지 않는 것, 즉 세상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2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천하다.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멋있지만 나는 보잘것없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3단계, 영혼의 여정의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도달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도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영혼의 성장 과정을 상상하기 쉽도록 단계별 피라미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늦게 영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을 자신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도 나도 서로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그야말로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것이 영혼의 성장이다. 11일 불평, 불만. 사람은 왜 불평, 불만을 품는가?
자신도 남도 훌륭하다고 인정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힘든 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면 삶이 지옥 같아지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스스로를 비하하고 남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질까요? 그것 역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자신보다 뒤처지는 사람을 깔보듯이 생각하는 것도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기만 하죠. 예를 들어 평소에 좋은 말만 하고 자신이 있는 장소를 밝게 비추려고 하는데 불평불만이 입에 밴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 적은 없었나요?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을 뿌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상대방은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불평불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그 순간 본인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불쾌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불평불만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의외로 매우 힘든 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평불만을 내뱉으면 바로 주의를 줄 테죠. 하지만 이 세상에 남에게 한 말을 시켜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신을 부정하거나 자책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좀처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12일) 내 편.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예전부터 저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사람이란 대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힘들어져 지쳐버리니까요. 굳이 자신의 단점을 찾을 필요는 없죠. 자신의 단점은 주변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적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나서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 편을 들어주세요. 특히 자신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한 자신과 직면하고 있을 때일수록 명심해야 합니다. 최고로 한심하고 부족하더라도 나를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서 응원 따위 못 해주겠다고요? 그럴수록 자신이 응원단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힘이 되는 응원단이 되어 주세요. 참고로 저는 절대로 저 자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심한 제 편을 들어줄 만한 기특한 사람은 없을 테니 저는 무조건 제 편을 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강하다고 말하는데 제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저만은 제 편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3일 타인과의 차이. 자신과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한다. 자신도 남도 소중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이 이상적입니다. 사람마다 사고방식, 개성 등이 다릅니다. 나도 멋지고 당신도 멋져 라고 서로 인정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합시다,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과의 차이를 없애도록 노력해보자는 뜻입니다. 차이를 없앤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컨대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참 멋있죠? 그런데 여러 번 이혼한 사람도 멋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는 인생은 달라도 모두 영혼의 성장을 목적으로 인생의 여정을 나아가는 나그네이죠.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제3자가 뭐라고 할 자격은 없습니다. 자신이 옳고 남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편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고 평생 동안 다 쓰지 못할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을 억지로 쉬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남에게 일하라고 강요해도 좋지 않죠. 태생적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행복하다, 풍요롭다. 서로 소중한 사람끼리 자신도 참지 않고 상대방도 참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면 최고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도 태생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존재이지만 당신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나도 멋지지만 당신도 멋져. 서로 그런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세상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깨달음이고요. 사고방식도 개성도 천차만별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 14일 자기 책임 주는 만큼 되돌아온다. 21세기는 영혼의 시대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책임의 시대입니다. 자신이 한 일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죠. 자신이 좋은 일을 하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좋은 일을 한 대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이죠. 반대로 자신이 나쁜 짓을 하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천벌이 아닙니다. 또 자신이 자신을 심판하기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는 만큼 돌아올 뿐이죠. (15일) 책임. 가족이나 친구의 책임을 당신이 짊어지고 있지 않는가? 누나와 남동생이 있다고 합시다. 누나는 매달 월급의 10분의 1을 저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생은 도박에 빠져 월급을 몽땅 탕진하고 있고요. 동생이 월급 범위 내에서 도박을 즐기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점차 월급보다 많은 돈을 도박에 쏟아부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돈 좀 빌려줘. 형제잖아, 도와줘. 이때 누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영혼의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난해? 도박한 건 너잖아. 그리고 누나는 동생에게 자신이 한 행동의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지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만약 동생의 대출 보증인이 되거나 대신 갚아주게 되면 도박에 빠져서 빚을 지면 곤란해진다라는 경험을 통해 영혼을 성장시켜야 할 동생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되고요. 게다가 누나의 운세도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도박으로 빚을 진 동생에게 자신이 한 일의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는 것이 누나의 영혼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두 사람 모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